김포 메가시티 서울론 국민의힘의 득일까 실일까 이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글쎄 제가 좀 고민도 많이 했는데 제 고향이기도 한 그 김포 강서구, 옛날에는 그 김포 강서구가 김포읍이었었어요. 면읍. 그러다가 이제 서울로다 강서구가 떨어져 나온 곳이죠. 그래서 그 김포시 서울 편입은 정치권 이슈를 보는 기류가 짙고 실제로 가셔야 될지는 저는 지켜봐야 된다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서울 기점으로 촌승 승부를 던진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면 서울 근교에 이 서울로다가 편입을 되려고 하는 데가 19석인가 아마 20석이 될 거예요. 그 뭐 하남시 이렇게 뭐 고양시부터 해서 성남 이렇게 다 합치면 한 19개나 20석인데 과연 서울에서 지금 60.6%가 서울로 편입을 반대를 하는데 여기에 국회의원 표는 생각을 하질 않았었나. 이 비교를 해보면 아마 좀 저는 답이 나올 거예요. 확실히 서울이 더 많을 텐데, 특히 강북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강북도 지금 상당히 그 소화를 못 시켜갖고 이 강남 쪽에서 돈을 버는 게 지금 강북 쪽으로 지원이 가는 판인데, 지금 자립도가 우리 서울 25개 구하고 합치니까 김포시가 맨 꼴등이에요. 26이에요. 40%도 안 돼요. 그럼 그거를 서울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시민들이 좋아할 것인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보고 했었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조금 좀 신중한 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김기현 대표가 다음을 생각하는 노림수가 아닌가,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이라는 거는 좀 알아서 생각을 하시고,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말을 안 하는데, 여기 예를 들면 이제 서울이 60.6%가 반대하고 경기 인천이 65.8%가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서울 편입을. 그럼 이 시민들의 반대 의견은 앞으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 이게 조금 잘못 들어가면 서울 지방 양쪽 다 민심은 저는 다 차찬 속의 태풍으로 끝날 확률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걸 김기현 대표가 지금 전국 광역시 중심별로 메가시티론을 먼저 발표하고 나서 했었으면 상당히 효과는 컸었습니다. 근데 지금 전국적으로 메가시티론을 다 지금 뭐 부울경부터 해서 다 준비들을 하는데 혼자서만 대형 김포시 달랑 하나만 갖고 서울 편입을 얘기했대. 그래서 이 메가시티 서울로는 앞으로 확실한 대책을 안 세우고, 대책을 세우면 어느 정도 또 효과는 볼 수 있지만은 확실한 대책을 안 세우면은 이 양권은 어영부영 총선까지 가지도 못하고 표심을 잃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부터가 상당히 김기현 대표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책하고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다가 들어오고 나머지 그 시들을 어떻게 끌고 들어올 것인가의 대책을 확실히 하고선 다시 제2의 발표를 해주는 게 저는. 그리고 오세훈 시장하고 일단 김포 시장하고 6일 서울 회담이 있죠. 그 결과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작용할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큰 결정은 나진 않을 거라고 합니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양쪽 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중립을 지킬 거로.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제가 이제 포인트를 잡는 거는 경기도 북부 특별자치도가 일단은 민주당 출신 김동연 지사가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걸 우리가 잡아먹었었어야 돼요. 그러면 지난번 대선에서도 성남시장이 대선 주자까지 나올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경기도라는 그 인원 때문에 되지 않았습니까? 이 시점에 딱 경기도를 갈라놓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 좋은 거를 지금 지원도 안 하고 아무 얘기도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과감하게 그 김동연 경기지사가 추진을 하는데 박수를 쳐고 밀어줬었어야 돼요. 그래서 딱 나눠 쓰면 다음 대선 때는 어떤 결과가 났겠냐. 우리한테 상당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유리하다고 봤죠.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이렇게 김포를 들고 나왔을 때는 유리커녕 지금 폭망할 입장도.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물릴 수도 없잖아요. 없던 일을 할 수도 없고. 국민으로서는 새로운 묘책을 지금 제가 말씀대로 그걸 잘 세워서 잘 제2의 발표 때는 좀 상당한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고 특히 서울시민, 김포시민, 주위의 시민들이 아하 하고 고개 끄덕일 정도는 대책안을 세워갖고 발표를 하면은 앞으로는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고는 보는데 과연 지금 이렇게 터뜨리는데 그 다음도 그 대안이 나올까? 저는 좀 힘들다. 그래서 이 서울 근교에 있는 이 시들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괴로운 점이 뭐냐면 교통이에요. 그럼 교통을 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교통 해결도 안 되잖아요. 연장 5호선 들어가 봐야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 예산으로 힘들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경기도에 쓰면은 정부의 돈으로 할 수 있고 자기네 지자체 돈은 별로 얼마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5호선 연장 교통 개선으로 지금 맞불을 붙었는데 그건 지금 민주당은 할 수 있는 게 그 일뿐이 없고 이거 반대도 찬성도 하지도 못하는 입장이고 좀 상당히 민주당도 곤욕스러워. 제가 이제 한번 얘기를 지금 해봤습니다. 삼성물산 부사장 강수돈 이분이 퇴직하고 지금 어디 지금 연구소에 가 계시는데 이분하고 이제 하남시에 이제 다음 총선 출마자 윤한채라는 분하고 좀 미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메가시티 서울 추진위원회를 벌써 하남시도 구성을 했더라고요. 이 윤한채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에 낸 총선 출마자들은 빨리빨리 준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교통 문제인데 왜 이런 걸 자꾸 들고 나오냐. 그래서 내가 김포에서 하남시 강 따라 경전철을 관광 겸 출퇴근용으로 세우면 어떻지? 민자로 세우면 어떠냐 했더니만 상당히 좋은 발상이다. 그러면 교통 해소가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 아이디어를 했더니만은 다들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런 방식으로다가 발표를 하면서 이런 메가시톤을 했었으면 상당히 좋았는데 좀 성급하지 않았나. 그렇고 어차피 터뜨릴 것 같으면 이슈를 만들려면 김기현 대표가 서울 거주 기업을 지방으로 분산 배치는 이슈를 발표했더라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거는 기업으로서는 안 갈 수도 없고 핵폭탄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여기도 장점 단점이 있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포시의 국민의힘 홍철호 총선 후보자가 이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곧 교통, 의료, 교육, 기업 유치 등 김포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로 가고자 한다. 경기도가 해결을 안 해줘서 서울로 간다. 저는 국민의힘 사람이 이렇게 답답한 인터뷰를 하고 있으니 이 당을 생각해서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나 홍철호 이 사람들은 욕먹이는 거예요. 지금 거기 김포시도 국민의힘이 됐잖아요, 시장도. 그럼 거기 갑을 국회의원하고 시장하고 다 무능한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기업 유치는 지자체, 교통 이런 건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어디 경기도에서 안 해준다고 서울로 가는 게 마땅하다. 이거는 상당한 착오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국민의힘 메가시티로는 역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해도 잘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지금 국민의힘의 지금 지지율을 자꾸 떨어뜨리는 결과가 그래서 이 국민의힘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민생입니다. 민생을 얼마만큼 지금 중소기업들도 지금 장사가 안 돼서 지금 난리라고 그러는데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도 보세요. 여야 보면은 자기 식구끼리 정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싣고 있는데 더군다나 메가시티 서울론을 잘 끌고 나왔는데 이게 지금 벌써부터 삐딱거리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찬수가 태풍이 될 것뿐이 없다. 좀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노안하나 보면은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저는 오세훈 시장으로 봅니다. 자, 김포, 하남, 구리, 강명, 과천, 성남, 이 고양 등 이 자립도가 서울시 25개구보다도 못해요. 그럼 이걸 만약에 편입이 다 됐을 때 서울 인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막 1,500, 2,000까지 가겠지요? 자, 1,500, 2,000까지 가게 되면은 서울시 지금 예산이 47조인데 지금 47조인데 이게 되면은 이제 예산이 더 올라갈 텐데 다 편입이 된다 그러면은 그럼 결국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서울공화국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쩌면은 이게 대통령 권한보다 더 세지는 시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부통령이에요. 그럼 누가 함부로 이제 서울시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야 이거 오세훈 시장 좀 속으로 웃었겠다. 겉으로는 심각한 척하지만 그래서 이게 저는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좀 뭐랄까 오세훈 시장이 좀 가만히 앉아서 떡을 하나 받아 먹었지 않았나 다음 대 생각하면은 그래서 참 항상 뭐 어디가 망한다 그러면 어디가 좋은 데가 있고 이듯이 또 이렇게 오세훈 시장의 대권 도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시점이. 그래서 서울 시민 생각을 이제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수용하는지가 상당히 궁금해요. 이제 어떻게 이걸 다 좋다는 70% 이상을 끌고 갈 수 있냐. 이게 이제 앞으로 오세훈이 남았는데 이거를 참 오세훈 시장도 잘 하면은 참 손쉬운 정치가 되고 손쉬운 서울시장이 될 수 있고 앞으로 좀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잘 준비해서 2차적인 급하게 발표하지 말고 이것저것 정리를 잘 해서 내년 한 2, 3월쯤에 발표하면은 상당한 좋지 않을까. 지금에서 괜히 또 2차적으로 뭐 하다 보면은 또 이상하게 또 흘러서 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까는. 그리고 지금 또 오늘 오다가 보니까 전화를 해봤더니만은 김포에다 전화를 해봤더니만은 지금 김포 시민들 서울 편입 반대론이 형성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벌써 준비들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도 찬성표가 좀 더 높겠지만은 반대표를 무시를 못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거기 자기 땅하고 거주자들은 솔직히 찬성을 하죠. 땅값이나 집값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세입자들이나 이런 전세자들은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상관이 없다고. 데려다 오르면 자기네들만 손해지. 그래서 이러한 것도 좀 김기현 대표가 잘 체크를 해서 해줬으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는 국힘에서 빨리 좀 선정을 해서 경기도를 반으로 조금 나누면 국민에서는 상당한 소득을 올릴 것이고 전체적으로 균형이 국민의힘은 경기도가 좀 거의 다 뺏겼는데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